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폴로 달 착륙 50주년 특별기획 리포트 오늘까지 5차례가 방송이 됐는데요. 예. 자, 이 내용 좀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 로켓 발사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예.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취재한 내용을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리포트가 담고 있는데 이 우주센터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취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보면은 미국 우주 개발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건물이 이 VAB라고 불리는 이 조립동 건물이거든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비클 어셈블리 빌딩이라고 해서 저 건물인가요? 저 건물 나사로 네. 적혀있는 저 건물이 바로 그 VAB 건물인데요. 네. 예. 이 로켓과 발사대 등 이 로켓 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립하고 또 보관하고 뭐 수리하는 그런 용도로 예. 쓰이는 건물이에요. 예. 이 건물이 이제 크기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건물이고요. 네.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던 세턴 5 로켓을 4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로켓 4개를 보관할 수 있다고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 건물 바로 옆에 이제 보잉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우주센터 자체가 미국 정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이제 우주 개발을 민간 기업과 함께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는 그럼 달이나 화성 등 좀 심우주 탐사에 집중할 계획을 네. 갖고 있고요. 또 과거에 우주 왕복선을 통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들을 운반했던 것을 이제 민간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결국 이제 이 전략은 미국 정부와 민간 우주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나사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 화물이나 우주인을 보내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네. 모든 역량을 이제 달이나 화성 탐사 등 심우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뭐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은 이 국제 우주 정거장 그 수송을 대행하게 되면서 이제 우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예. 이런 걸 암시하게 된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이 어떤 이런 주요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뭐 달까지 우주 여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화성도 갈 수도 예. 있고요. 예. 자, 우주의 어떤 상업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중심에는 로켓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겠네요. 이 로켓은 어떤 우주 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로켓을 보유하게 되면은 인공위성을 뭐 띄운다든지 뭐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든지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을 빌리면 네. 그 빌려주는 회사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로켓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저가 로켓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죠. 예. 근데 그 불은 다들 알다시피 이 재활용에 성공한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불을 붙인 거였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의 자존심인 그 아리안 로켓도 이제 아리안 현재보다 훨씬 더 비용을 줄인 아리안 6 로켓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예. 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달에 보내기 위한 SLS 로켓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아마 기록이 될 건데요. 그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시험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체 성공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거에 너네가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뭐 예.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예. 이제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로켓, 즉 발사체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누리호의 경우는 2021년에 최종 발사할 계획을 네. 갖고 있죠.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보겠고요. 자, 리포트에서 몇몇 흥미로운 우주 기업들을 다뤘습니다.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 또 정말 상상력이 네. 툭툭 튀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몇 가지 기업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케네디 우주센터는 로켓 발사의 어떤 전설 같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로켓을 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로켓을 쏘는 하늘에서요. 그런 거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잉 747과 같은 대형 비행기 날개에 소형 로켓을 달고 그 소형 로켓 앞에 인공위성을 달아서 공중에서 직접 로켓을 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뭐가 이점이 있나 봐요? 이렇게 되면 공중은 지상보다 중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연료를 더 적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꼭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뭐 이런 흥미로운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또 소형 위성, 뭐 1m, 1m, 1m 정도 되는 이런 로켓 한 1000개를 또 우주에 띄우겠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 네. 뭐 이런 기업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뭐 비행기나 선박 같은 곳에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번 취재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자, 앞서 언급하셨지만 그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의 취재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내 언론에서 최초로 뭐 발사대, 조립동 여러 가지 취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취재가 가능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나사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잖아요. 이 네. 나사의 A가 에이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항공 우주를 대행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정부 기관을 해외 언론이 취재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보안이 네. 아주 그리고 철저하니까요. 뭐 보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많고 이 네. 허가가 사실은 안 돼요. 특히 나사는 해외 언론이 취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예. 네. 이 케네디 우주센터의 핵심 시설인 이 VAB 건물 아까 설명드렸던 네. 그다음에 이 39B 발사장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로 불리는 이 모바일 런처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고 취재를 한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곳이 39B 발사장 공사 현장이에요. 예, 리모델링 중이라고 네, 하셨죠.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의 직원, 뭐 이 기획국장이나 지금 저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네. 그 여자 연구원을 네. 그 인터뷰한 것도 국내 언론으로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거죠. 와, 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 요 다음에 지금 보이는 화면 이제 나올 화면이 그 모바일 런처가 들어있는 이 VAB 빌딩 건물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세계에서 지금 네 저 번째로 건물이 그 큰- VAB 빌딩을 측면에서 찍은 거예요. 예. 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뭐 하나 건물이 보이잖아요. 네. 저게 지금 그 이동식 발사대인 모바일 네. 런처가 VAB 빌딩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걸 저희가 찍은 거예요. 와. 그렇군요. 이 이동식 그 발사대가 이렇게 발사장이랑 예. 이 VAB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날은 저 안에서 이제 뭐 수성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테스트 과정을.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었는데 네. 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좀 부탁을 해서 촬영도 하고 그 앞에서 스탠드업도 하고 와. 그랬던 네. 거였죠. 값진 영상이네요. 그러게요. 이 취재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나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만 한 수십 통, 대략 한 30통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예, 미리 한국에서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부터 아. 이 작업을 준비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건 통상적으로 뭐 해야 되는 작업인 거고 이 해외 언론이 나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또 출입 승인 절차를 따로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나사 배지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 절차가 또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아, 진짜 정말 취재하기 힘든 것도 힘든 예. 것이지만 정말 그 절차도 정말이나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심지어 통역사도 없이 직접 모든 인터뷰를 진행하셨잖아요. 오. 그 부분도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 나사를 출입하려면은 처음부터 이 인원이 딱 보고를 해야 돼요. 아, 예. 몇 명이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 들어간다? 통역사를 예. 세팅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고하지 않은 인원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취재 인력만 들어갈 수 예. 있었군요. 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곳을 취재한 만큼 얻은 결과도 값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에피소드들 더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를 취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마르스 로버 2020이랑 마르스 헬리콥터를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예. 책임 연구자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좀 헬리콥터 실물을 우리가 좀 촬영을 하고 싶다. 인터뷰 그 연구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 연구원이 본인은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 아, 본인은 좀 보여주고 좀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예. 네네. 근데 이 홍보 담당자가 그건 불가능하다. 아 그래요. 아, 이 갑자기. 마르스 헬리콥터를 미국 언론도 공개한 네. 적이 없다. 자국 언론도 공개하지 그래서 이거는 못한. 전혀 안 된다. 예. 대신에 우리가 관련 자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저희가 이제 계속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 프랑스 국립 우주국. 예. 이제 프랑스에서는 나사와 같은 기관인데 네. 원래 이 기관의 그 부국장, 국장이죠. 그러니까 부원장을 예. 인터뷰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 측에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죠. 한밤중에. 예. 네. 이 원장이 이제 그 유럽 우주국 에사라고 불리는 기관에 예.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음. 우리가 한 인터뷰를 하기로 한 날짜에 그 시간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갑자기요. 예, 갑자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갑자기 뭐 기관장들은 예. 해외 이런 주요 기관의 기관장들은 일정이 이렇게 임박해서 되기 때문에 네. 예. 인터뷰가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된다고는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급박하게 좀 다른 사람을 좀 섭외해달라고 해서 결국 부국장을 인터뷰를 했었죠. 국장을 인터뷰하려고 네. 했었는데. 네, 다행이었네요. 원래 그래도. 저는 국장이었는데 부국장을 인터뷰를 했었죠. 예. 자, 참 파리 취재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또 다른 에피소드 또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한 게 저녁 한 6시 조금 넘었을 무렵인데 네.
이제 그날이 이 스페이스X가 펠컨 헤비 로켓을 쏘는 날이었어요. 아. 원래는 그날이 아니라 한 이틀 네. 전에 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돼서 이제 그날 쏘는 걸로 됐던 거예요. 도착 당이래요. 근데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을 무렵에 얘들이 쏜 거예요. 아, 아쉽네요. 우리가 뭐 예. 한 1시간만 좀 일찍 왔으면은 그러게요. 좀 먼 발치에서라도 이걸 좀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네. 좀 그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파리에 도착한 날이 16일이었는데 네. 그 전날이 아, 예, 15일 날 그 노트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했으면 네. 그 현장을 좀 취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취재 뒷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 자, 벌써 5개의 리포트가 나갔는데 마지막 리포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죠. 이 마지막 리포트는 이제 국내 예. 우리의 그 우주 개발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나갈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냐, 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리포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